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유망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마두로 체포와 더불어서 수혜로서 날아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마두로 정권을 전복한 후에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거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요것 때문에 일단은 뭐 침공을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낮추고 석유값 자체를 갖다 안정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인프라의 재건 비용을 직접 부담할 것이다. 부담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유가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도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 대량의 석유를 판매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석유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시황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모빌에 대해서 일단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또 베네수엘라 지각 변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또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걸 통해서 엑스모빌이 어떤 시기에 지금 이제 이점을 받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일단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치고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별히 정치적 불안, 그 다음에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그래서 시장이 개방된다면은 접근 가능한 자원의 규모는 막대할 거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3천억 배럴 정도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그 다음 이라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 그런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본다면 생산이 붕괴돼서 회복이 좀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국영석유회사, PDVSA 이런 데 관리 부실, 투자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전성기 대비해서 70% 이상이 급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자본 투입이 아니고 엑슨모빌 같은 슈퍼메이저의 첨단 인프라 재건 능력을 절실히 필요하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먹을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낮출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회사, 그러니까 미국도 부강해지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지금 말은 일단 마약 대치인데, 마약 대치는 두 번째 문제고 여기에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일 생산량을 봤을 때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제 300만 배럴 정도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0만 배럴도 안 되고 있죠. 일일 생산량 자체가. 자, 그런데 만약에 서방 기업이 진출했을 때 회복이 예측되는 것이 이 정도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50만 배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의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엑슨모빌인가? 쉐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슨모빌이 충분히 일단 감당하면서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난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진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접한 가야나 이런 데서의 성공적인 해상 유전의 개발 경험도 있고, 조중진류의 정제 기술도 있다. 그다음 과거 자산 몰수에 대한 법적인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 쉐보론과 더불어서 쉐보론이 지금 현재 남미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 5가지 있죠. 지역적인 시너지, 그 가야나와 가깝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 인프라, 자 그다음에 정치라든지 법적인 협상력, 그다음에 자본의 동원력, 그다음에 중진류의 정제 기술, 요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 1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이건 요게 자체가 100점 만점 안에 거의 지금 이제 엑스모빌은 90점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고, 그 90점이 안 되는 일반 경쟁사들은 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엑슨모빌이 앞서간다. 그래서 여기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은 견인할 4가지 핵심 촉매제가 있는데, 자, 그거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법적 보상이라든지 채권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국유 자산에 대한 보상권을 기반으로 유리한 개발권이라든지 우선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자, 가야나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접한 가야나 인프라, 물류망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아무래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개발 비용, 캐펙스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것들. 그것이 가야나 시너지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초기 개발 비용,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미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정유 시설에 최적화된
된 베네수엘라산 중진류의 공급 재개로 인해서 정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또 두 번째.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저비용 고수익의 유전 확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프리캐시프로라든지 배당 여력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가 일단 엑슨모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일단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배당의 여력이 증대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엑슨모빌이 그렇게 동참을 했을 때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남비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베네수엘라 진출 시에 엑슨모빌이 남비 지역의 생산량은 가야나와 합쳐서 기업 전체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묵상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중동의 의존주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글로벌 수익이 400 정도 된다면 2026년도에는 410 정도에다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한 15 정도, 자, 그 다음 2027년도에는 415 정도 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한 35 정도, 2028년도에는 420에 지금 60까지, 그 다음 2029년도가 되면 425에 90까지도 베네수엘라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동의 의존력이 많이 줄어드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일단 가까운 지역에서 더욱더 많은 지금 이제 원유를 갖다 생산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는 줄어들고 기회는 커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상당히 일단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맥스모빌에게는 마두로 정권 붕괴 자체가 단순한 시장 진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소, 막대한 매장량 확보, 그리고 남미 인프라의 시너지.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엑슨모빌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펀더멘탈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경쟁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왜 엑슨모빌인지 쉐브론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시장 일각에서는 마두로 정권 하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미국 기업은 쉐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쉐브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혁명적인 변화 시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기득권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세력을 가져갈 수 있다. 트럼프 자체에서 본다면 쉐브론은 아무래도 좀 청탁이 돼 있겠죠. 기존 세력들과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엑슨모빌에다 좀 많이 밀어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특별히 인질에서 파트너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쉐브론의 딜레마 자체를 본다면은 쉐브론은 마두로 정권 하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인 라이센스 하에서 근근히 운영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쉐브론이 현재 PDVS와 맺은 기존의 합작 계약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은 PDVS가 60%의 지분을 갖는 불리한 구조가 되고 있고 수년간의 부실채권, 그다음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 이를 청산하고 새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루할 것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 청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거 청산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정권 교체 시에 마두로 정권과 협력했던 기업보다는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철저히 대립했던 기업들, 그 엑슨모빌이 되겠죠. 이런 도덕적인 우위와 정치적인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데 조금 더 트럼프가 많이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슨모빌의 기회는 백지 상태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엑슨모빌은 현재 베네수엘라 얽매인 계약이 없다는 것들,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엑슨모빌은 우리가 들어와서 이 망가진 산업을 고쳐주길 원한다면 우리의 조건, 지분 100% 소유, 세금 감면, 국제중재 조항 이런 것들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쉐브론보다는 아무래도 엑슨모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자산의 선별권도 있는데 쉐브론은 기존 자산에 묶여 있지만은 엑슨모빌은 러시아나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엑슨모빌이 훨씬 더 지금 이제 바람직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XO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그런 사건 외에도 지금 이제 초과 수익률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과 실적 달성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라든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쯤으로 인해서 초과 수익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CAGR이 연평균 한 12%가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그거 없이도 일단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데 그까지 되면은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특별히 구조적인 일단 코스트 있죠. 이런 것들 리덕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기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한 50억 달러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또 2030년도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5달러 이상의 단위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거 자체는 배럴당에 지금 2달러 정도보다도 훨씬 높게 이전 가이던스 대비해서 2달러보다도 높은 그런 배럴당에 15달러 이상의 단위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좋은 모양이 되고 있죠. 또 2030년도까지 본다면 생산량 자체가 적어도 일단 55억 달러까지 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이유는 퍼미안 분지의 일단 성장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외에도 이런 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킹하고 가셔야 될 것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상 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메이저의 5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오일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60불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주가가 오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글로벌의 원유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서 유가, WTI 이런 것들은 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체킹하고 가야 우리가 어떤 식의 일단 이제 수익성의 전망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통합 에너지 기업의 가장 큰 무기는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유를 갖다가 사용하는 정제, 그다음 화학 이런 부분의 마진이 오히려 급증한다는 그게 좀 원료비가 싸지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가를 볼 때는 업스트림, 요거는 일단 시추를 말하고 있고, 다운스트림은 정제 판매를 이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용어인데 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엑스모빌 할 때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이게 시추 이익은 줄어들지만은 정제라든지 판매 이익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 고유가 때를 본다면 이때는 업스트림이 있죠. 시추하고 생산 이런 것들은 80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 요시 보시면 정제라든지 마진 아무래도 20밖에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고유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중유가 때 유가가 일단 어느 정도 중간 가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업스트리밍 자체가 시추가 50이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이 한 40이 되었다. 근데 저유가 때를 보니까 시추하고 생산 이익이 35,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다운스트림 자체가 마진이 65나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더 많이 날아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을 통해서 원유 판매 수익은 감소된다. 그런데 원료비가 대폭 절감됨으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원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스트림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달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일단 이유가 있는데, 낮아진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본다면 유가 폭락 당시에 대부분 기업들은 배럴당에 80달러 이상에만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혹독한 구조조정,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현재는 배럴당에 35에서 40달러 수준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 자체가 35달러라는 겁니다. 30달러, 35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달러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익을 낼 수 있다,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 57불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게 가더라도 지금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통해서 이번 브레이크 앤 프라이스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고, 기술 발전이겠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자, 2014년도 이전에는 손익분기점이 80달러 정도, 85달러, 2020년도 그다음 팬데믹 때는 55달러, 지금 2026년도 본다면 35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도 계속해서 이익은 발생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강력한 주주환원 바이백이라든지 디비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석유수의 정점의 논란 속에 있는 기업들은 무리한 설비 투자 캐펙스를 줄이고 벌어든 현금을 자사주 매입, 그 다음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통주식수를 줄여서 EPS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가 뭐냐 이렇게 해서 어닝 퍼 쉐어이죠. 한 주당에 일단은 이익입니다. 이익. 근데 이익 자체를 갖다가 주당 순이익으로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전반적으로 EPS는 증가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애플이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 30%, 자사주 매입 40%, 설비 투자 캐펙스 30%니까 적어도 한 70% 이상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바이백 이런 것들은 시중에 풀린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서 소각한다. 그다음에 이게 총량이 그대로 있어도 주당 가치는 상승한다. 요 말이고, 그다음에 배당이 있죠. 배당 귀족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매는 배당금을 증액한다는 거겠죠. 이런 하락장에서도 주가를 방어하는 강력한 바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배당을 주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단 주식을 갖다가 살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 지금 엑슨OM 같은 거는, 엑슨모빌 같은 거는 상당히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의 성장률 본다면 2020년도가 적어도 일단 지금 이제 한 2.96%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랬다가 2027년도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 20%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14% 내려가니까 적어도 6년도, 7년도 때는 아무래도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EPS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2017년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이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2020년도 되면 지금 이제 5.24% 정도 상승합니다. 상승률이. 그 다음에 5.69, 그 다음에 2018년도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8.61%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돈을 계속해서 번다는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돈을 못 버는 구조, 이럴 때는 투자할 때가 아닌데, 이제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 구조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리 캐시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남는지, 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5년도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요때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오면서 7.61%, 2017년도가 10%까지 상승되고 있고, 2018년도도 지금 이제 12%까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프리 캐시프로가 계속 쌓인다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해서 이익을 축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다가 일단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까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본다면 지금 이제 122불이니까 이제 2018년도 걸 땡겨와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 뭐 128불, 자, 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많이 받으면서 부스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차트상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월봉입니다. 월봉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N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때, 자, 고를 때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좀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올라가서도 여기도 일단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패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좀 빠진다면은 천천히 매수하셔서 일단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